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수익 현황 잠깐 보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캠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렛징오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엔노 12.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시젠 8.14%, 흥국FNB 5.85, 테스라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6.25%, 기가레인 15.72, 유비커스 10.82, 조일 알미늄 12%, 이수화학 7.24%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해외 선물 현재 5월달 수익 현황입니다. 6월달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5월달부터 보여드립니다. 우선은 뭐 수익금도 수익금이지만 매일 조금씩 누적으로 계속 수익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현재 뭐 시장 상황 그렇게 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주식이나 해외 선물, 국내 선물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고요. 시장이 빠질 때 매도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빠지는 거에 또 배팅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 게 선물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 공부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조금씩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감 전일 뉴욕 간밤에 뉴욕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도 이미 선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1%에서 1.46% 상승했으며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2.50% 급등했습니다. FED는 이날 시장 예상대로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기존 1%에서 1.75%로 0.75%포인트 인상했고요. FED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 시절인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울러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은 지난달 발표대로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요. FED 의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서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3.4%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3.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1.9%와 2.8%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고요. 또한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기존 4.3%에서 5.2%로 큰 폭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2.8%에서 1.7%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회의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7월 회의 때에 50bp 혹은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예상을 넘는 최악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2%에 고정시키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제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우리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결의와 수단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3% 감소한 6,72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포인트 증가보다 부진한 것으로 전월 수정치도 밑돌았습니다. 전미 주택건설업협회가 발표한 6월 주택시장지수가 67로 전월치 69보다 하락했으며 2020년 6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고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1을 기록해 전월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무르며 업황 위축을 시사했으며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5월 수입 물가 지수는 0.6% 상승해 시장 예상치 1%를 밑돌았으며 4월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2% 증가한 2조 3,45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은 FED 자이언트 스텝 단행소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는 약세를 기록,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경기 관련 서비스업, 개인 가정용품, 자동차, 기술 장비, 소매, 의료 장비, 보급, 통신 서비스, 금속 광업, 제약, 음식료, 운수, 경기 관련 소비재 업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종목별로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애플이 플러스 2.1%, 마이크로소프트가 2.97%, 아마존 5.24%, 알파벳 2.86%, 메타 3.43%, 넷플릭스 7.50%, 엔비디아 4.36%, 테슬라 5.48% 등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에 국제유가 급락 속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 오일 등 에너지 업체들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 마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 원유 재고가 증가한 점이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95만 6천 배럴 증가한 4억 1,871만 4천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4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장 예상치와는 상반된 수치입니다. 한편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71만 배럴 감소했고요. 정제유 재고는 전주 대비 72만 5천 배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은 93.7%로 전주의 가동률인 94.2%에서 하락했으며 시장의 예상치인 94.6%도 밑돌았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가능성도 국제유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 목표치를 0.75% 인상한 1.50%에서 1.75%로 높였고 이러한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경우 원유 수요에 대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와 가치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62달러 하락한 115.3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 살펴보시면요. 뉴욕 주식시장이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큰 폭 상승한 가운데 금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 마감했고요.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65 상승한 2,737.54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1.90% 상승했고 AMD도 2.66%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도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엔보디아, 코보, 램지서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테라다임,
스카이웍스, 마벨 테크놀로지, 올프스피드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이었었죠. 수요일 전까지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여기 음봉을 나타낸 날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목요일 날 강한 장대 음봉을 나타냈는데 그날 21선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꼬리를 길게 달지 못하고 그냥 하락 마감으로 시장을 마감했고요. 그 다음날 또 갭 하락 하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차트 분석을 계속 해드리면서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경기가 이날 저번 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 좀 나은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제가 이 저점을 만약에 이 저점 정도를 깨게 되면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 가격을 제가 이때도 이 가격대를 계속 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차트는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어떤 모습들의 차트는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반대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저항선을 맞고 다시 저점을 깨면서 계속 반대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가 그 시장의 상황을 파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가격을 갱신함에 있어서는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 가격을 계속 우하향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의 모습은 계속 반대의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또 이거 깨지면 또 돌파, 하향으로 계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비중 축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적 위주의 종목들, 그 다음에 어떤 섹터군에 있어가지고 오늘 올랐던 섹터군의 종목들이 내일 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그 다음에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은 코스닥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S&P 500, 나스닥하고 같겠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하십니다. 살려고 하시는데 그 종목이 같이 똑같은 모습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수와 동반돼서 하락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는 초이스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이 횡보를 하고 있거나 살짝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종목이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수가 살짝 반등을 주게 되면 이 종목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빠지는데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이따가 또 국내 시장 또 주식 차트 보면서 또 나머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저번 주 수요일 마감이었었고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아침에 방송을 했었는데 이날이었었죠. 이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고 제가 이 저점을 깨게 되면 또 2차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도 이 위치,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재차 하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시장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예측하기보다는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깨게 되면 비중 축소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신규로 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신규 종목 추천을 좀 최대한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 이제 대응하면서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만약에 또 이 위치를 지금 이번에 또 깨게 됐는데 차트의 모양은 그렇습니다. 올라왔다가 일정 부분 올라오는 거는 반발 매수가 그 다음에 또 시장에 대한 어떤 무뎌짐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상승할 수는 있으나 일단 전고점을 뚫어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차 저점을 깨면서 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도 어제는 반발 매수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에 대한 적응 뭐 이런 거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 상승을 보여줬으나 이것도 오늘 하루 일시적일 수도 있다. 어제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차트의 모양이 거의 뭐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거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깨면서 지금 시장 형성은 되고 있고요. 자, 여기 저점을 깨게 되고 또 계속 개파락을 합니다. 물론 개파락을 했을 때는 그 갭을 메우러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재차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시고요. 일단은 S&P 500이 미국의 대형주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대형주들도 이제 힘없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건 당연히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힘없이 쏟아지게 돼 있고요. 반도체 차트 잠깐 보시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여기에서 이 전고점을 뚫었는데 왜 안 갑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저점을 뚫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을 뚫어줬죠. 저점을 뚫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또 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상승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더라도 이 안에 갇혀져 있다가 힘을 비축하고 이렇게 위로 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항받고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될 게 지구는 항상 둥글죠. 지구는 둥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호주가 있고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이 태평양이겠죠. 이렇게, 태평양.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어젯밤 10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한국 시장이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어젯밤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8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 시장의 그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끼칩니다. 그 다음날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우리나라가 출발을 합니다. 그 중국은 몇 시에 출발합니까? 10시 15분에 출발합니다. 항생이 시작을 하죠. 중국장은 10시 30분 출발을 하고 또 오후에 5시쯤에 또 유럽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향들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항생의 항생 매매를 하면은 한국 시장의 그 차트의 흐름대로 항생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간밤에 아니면 좀 전에 한국 시장의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영향을 중국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목 차트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이었었죠.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또 저점을 계속 우하향 저점을 깬다면 그 다음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다. 밑으로 빠질 수 있다. 시장 분위기는 이때만 해도 현재 행보를 하다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선반영됐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바닥권, 과매도권에 왔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단지 예상일 뿐이고 시장의 흐름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점을 깨게 되면 또 다른 또 하락 장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당연히 어제 기술주 또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저점은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고 여기에서도 이 저점을 계속 깨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저점을 계속 깨죠. 저점을 깼다가 지금 현재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우선은 여기까지 가서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가서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이제 완전히 시장은 이렇게 U자 형태로 크게 돌아가는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전일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은 기술적 분석으로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데 매수 타이밍이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과 지수의 그 움직임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과 지금 테슬라 이 종목들의 지금 주가의 흐름이 지수의 움직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그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 종목들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횡보하거나 살짝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초이스를 해야 된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을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수가 빠지고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스윙이나 중기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고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애플, 테슬라 봤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미국의 지수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종목이 매수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어떤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가격대를 깨지 않고 다시 재차 전고점을 뚫어줄 때 매수 타이밍이 오죠. 그러나 횡보를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건 금물입니다. 절대로 그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저점을 깨버리니까 우하향, 바로 우하향 차트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시고 계시는 어떤 그 종목들 한 번씩 좀 면면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저점을 깨지는지,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선이든 좋습니다. 이평선 하나만 좀 그어 놓으시고요. 너무 긴 거는 좀 그러니까 보통 61선에서 121선 사이의 선 하나만 이렇게 좀 그어 놓으시고 내 종목의 현재 가격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현재 캔들의 위치가 그 정해놓은 기준선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종목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국내 그 주식 차트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주식은 우리가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최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동 매매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지 마시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 위에 도달했을 때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는 2부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2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요.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후 잠깐 보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켄 10.79, STI 6.61, 인텔리아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웨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시젠 8.14, 한국FMB 5.85, 테스라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6.25, 기가레인 15.72, 유비커스 10.82, 조일알미늄 12%, 이수화학 7.24%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하고 해외 선물을 같이 집계한 겁니다. 5월 한 달간 현재 5월 3일부터 15일, 16일부터 31일까지의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지 매매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국내 시장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갭 상승에서 출발을 했고요. 시작가가 2481.66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재차 하락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갭 하락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저번에 방송했던 날이 이날입니다. 수요일. 이날 방송을 할 때 제가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골드선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게 이 차트에서 제가 골드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지받고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죠. 반대로 저점을 깨면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신 나스닥과 S&P 500의 차트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는 계속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깨고 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 다음 가격대로 바로 하향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좀 힘을 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영향과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영향들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이 출발을 했고요. 주식 차트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예전에 지금 8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을 때 6만 8천 원까지 그때 빠졌었죠. 빠지고 다시 8만 원대까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빠지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래도 빠지지 않 7만 원대는 고소를 할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요. 5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 안심할 수 없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은 5만 원대까지 들어오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잘
안 보여드리는데 그냥 오늘은 한번 좀 내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역깃발입니다. 이렇게 깃발이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저점과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선을 하나 정해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요. 좀 좁혀서 볼까요? 네,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깨는 포인트에서, 익절을 합니다. 이제 수익을 전 고점을 못 뚫고 전 저점을 깨버리면 시장에서 나와야 된답니다. 골드선 밑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어떤 선 한 개를 정해놓고 이 선 위에 있는 종목만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도 먹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 골드선 위에서 이 부분이 결론은 무릎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어깨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 차트의 모습은 항상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 구간은 저희가 수익을 냈던 구간입니다. 이 부분의 매수,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일단은 이 하단 지표, 중간에 있는 하단 지표가 빨간색인 종목만 공략을 합니다. 파란색일 때는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다. 현재 방향성은 하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맞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건데요.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제가 계산이 힘들어진다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거를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야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선 위에서 올라타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매수 신호가 떨어집니다. 신호가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진입을 합니다.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향하죠. 차트는 우상향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차트들에도 상승과 하락이 공존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골드선을 지지받고 또 올라가다가 또 빠졌다가 골드선을 지지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상승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매수 1차, 2차, 3차까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났고 여기에서 판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판 건 아니고 이 지점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서 막 잡으려고 하시다 보면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고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준과 원칙이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은 무조건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계속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저점은 계속 깨게 되면 이 위치가 상승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올라갔습니다. 골드선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상승해야 됩니다. 고점을 뚫을 때. 자, 뒤로 차트를 돌려보시면요. 요 부분입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재차 올라가 줄 때 신호가 떨어졌죠. 지지받는 거를 확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지지를 받아야 그러니까 이 평균 가격을 깨기 싫다라는 거죠. 이 평균 가격을. 그래서 차트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왔을 때, 그냥 이리 올라왔을 때, 아 이제 올라탔구나, 매수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쌍봉이죠.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쌍봉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무조건 올라가는 그 차트만 봐야 되니까 매수만 봅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다. 왼쪽 신호의 저점과 매수 신호의 저점과 매수 신호의 저점을 비교합니다. 이 매수 신호의 저점은 여기고요. 이 매수 신호의 저점은 여기입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경우, 같은 경우, 자, 쌍봉 쌍바닥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경우를 우리는 쌍바닥으로 인정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은 경우도 쌍바닥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우하향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지를 받고 나오는 신호. 신규 진입 가능한 자리에서는 물량을 계속 실어줘도 된다. 자, 지금 이거는 실전에서 그 계좌 관리,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어떻게 내가 투자하고 전략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느냐. 그래서 3차 매수까지 가서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나서 제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골드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근데 여기가 96,000원대까지 갔다가 79,000원, 7만원대까지 빠졌으면 다시 또 반등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드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했다고 치더라도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버린다. 그 만약에 지지를 받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지지가 아니고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으면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호는 나오지 않았으나 올라갔다가 살짝 깼다가 좀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또 일시적으로 또 상승합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런 잔파동들이 있습니다. 잔파동들의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점을 깨버리니까 하향해버립니다. 왔다가 골드선 밑으로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이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고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거의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대마저도 깨버리니까 영락없이 하방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점이나 이 저점이 이제는 저가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저가 매수를 한다고 매수를 했더라면 지하 2층, 지하 3층을 또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방송 때마다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100번 설명을 해도 아깝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들으시고 상승할 때의 어떤 그런 패턴들, 저점을 깨지 않고 갑니다. 저점을 계속 깨지 않고 갑니다.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을 계속 깨지 않고 갑니다. 그럼 이거를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모습입니다. 저점과 고점 계속 연결을 시키면 계속 저점
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것은 저점을 계속 깨면서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우하향하죠. 그럼 이거의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의 차트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이제 기술적 분석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로 지금 현재 지금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네요. 자, 오늘 조강 갭 상승해서 떴고요. 너무 갭 상승하는 종목은 좀 제외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골드선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장대 양봉의 중심가 언저리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2,450원 정도. 자, 이건 아직 하방 지표 파란색. 자, 이 갭 상승한 종목들은 보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거 갭 상승. 자, 추격 매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의 차트는 좋죠. 이렇게 왔다가 쌍바닥 만들면서 나오는 매수 신호들 일정 부분 상승한다. 자, 아까 삼성전자와 동일한 거의 유사한 모습의 차트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골드는 위에서 나왔고요. 또 나왔고요.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고점도 계속 올리면서 차트 나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아까 금방 봤던 종목이고요. 자, 골드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저점이다. 이게 저점이다. 저점이다. 자, 매수 들어갈까? 이제 다 빠졌는 것 같은데 자, 지하 2층, 지하 3층 계속 구경하게 됩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골드선 밑으로 빠지니 영락없이 계속 빠져버립니다. 강하게 돌파해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종메디컬 조금 키워서 보면 골드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되고요. 현재 지금 근데 제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는 거는 일단은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전거래일보다 10배 이상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어떤 이슈나 외인들의 유입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일단은 좀 검색을 해보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조건 검색을 가지고 제가 종목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 매매 기법에 맞게 그 골드선 위에서 매수 시도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만 제가 초이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골드선 아래에서 있는 종목들은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보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녀석은 골드선 위에서 우상향 합니다. 자,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 좀 보수적으로 좀 하시고 비중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